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투자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을 좀 하락세를 이끌었었는데 이 위기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을 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 이에 우리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이 장 후반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혜로운 투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여기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의 공략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혜로운 투자 최근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익률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 공략주들 수익률입니다. 최근 마인드랩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는데 18%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비덴트가 17.3%, 바로 지난주 종목 두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8%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종목만 함께 하셨더라도 지금 35%가 넘는, 훌쩍 넘는 수익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겠죠. 또 최근 공략드렸던 현대무백스가 12.6% 기록하고 있고요. 샤페론이 23.6%, 파워로직스가 3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지혜로운 투자와 함께 하셨던 분들 정말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였죠. 최근 암호화폐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암호화폐 상승과 더불어서 이 관련주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공략을 주셨고 실제로 방송 이후로 17.3% 급등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방송 공략주로 제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17%라는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주 방송 보셨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나는 이런 종목들로 수익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방송 공략주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죠. 바로 지난주 종목이었던 마인드랩, 이 챗 GPT 관련주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전에도 이루다라는 종목으로 한번 크게 수익을 내주셨는데 이 챗 GPT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에 오면서 잡아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한 주 만에 지금 18%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혜 전문가님이 단기적인 수익을 굉장히 잘 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만에 17%, 18% 수익이 가능한 거고요. 바로 지난주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공략주였던 이루다 역시도 최근 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한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루다 이 종목 공략을 해주셨고 실제로 방송일자 이후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 챗 GP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이루다 역시도 3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인공지능, 챗 GPT 관련주로도 이렇게 큰 상승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다양한 섹터와 테마들 매주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너무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월 초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공략일 대비해서 42%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단 5거래일 만에 42%가 급등하면서 역시나 단기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지혜로운 투자 방송 공략주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종목이었던 비덴트, 마인드랩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18%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 드렸고요.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종목명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다양한 혜택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명 방송 끝나고 바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매일같이 시황적인 브리핑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테마라던가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 또 여러분들께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혜택들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해외 선물도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처럼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일 때 더욱더 수익을 챙겨가기가 쉬운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자리, 진입 자리와 손절 라인 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가님만 따라간다면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차트적으로 분석까지 해주시면서 정확한 진입 자리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따라오고 계시고요. 우리 전문가님 따라가시면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매일같이 수익금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전문가님께서 교육까지 진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라만 오신다면 이렇게 100만 원대, 60만 원대의 수익금 함께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이런 모든 혜택들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로운 투자 방송 수익률, 저희가 해외 선물로도 수익이 엄청나지만 사실 주식 수익률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로 지난주 공략드렸던 마인즈랩이 18%, 비덴트가 17.3%로 지난주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파워로직스가 29.8%, 제주맥주가 22.7%를 기록하면서 이 시장에서 맞는 테마와 종목들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 전문가님을 종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네, 지혜로운 투자 2부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혜로운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그럼 저희 김지혜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요즘에 또 굉장히 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SVB 파산 사태에 이어서 우리나라 은행에도 굉장히 또 위험하다는 그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은행에 대한 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면서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와는 또 상충되는 이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요동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라든지 오일이라든지 굉장히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변동성이 좋은 상품들을 공략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해외 선물과 그리고 주식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거의 10배 정도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고요. 2차 전지라든지 챗 GPT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섹터들과 이러한 종목들의 지금 주식을 지금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조금 혼조세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또 위치 자체가 저항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사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주식과 선물을 병행하면서 하는 방법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은행 위기가 진정되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해외 선물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수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여기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해외 선물도 함께 따라가 보시고 주식 종목들로도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FOMC 회의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후의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날들이 있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했던 방향성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정말로 지금 시장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파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큰 충격으로 이제 네. 출렁이는 파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한 방법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 올 수 있는 충격과 쇼크들, 그리고 이것을 잠재우려고 했을 때는, 잠재웠을 때는 이 출렁이는 파도들이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바다가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공포와 충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와준다면 우리 시장도 이런 출렁이는 바다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이러한 출렁임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지표가 있는 날이라든지 FOMC가 있는 날이라든지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가격을 또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장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 밤에 열리는 그러한 시황들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FOMC 회의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0.25% 인상일 것이다, 동결일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지켜본 이후에 확인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변동성에 대처하시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브리핑적인 것들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공략주들 위주로 공략을 주셨는데 바로 지난주 종목이었던 비덴트, 바로 암호화폐 관련주였죠. 암호화폐 관련주가 지금 1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역시나 17% 가까운 상승률을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브리핑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이 암호화폐 관련주 지난주에 공략을 주셨는데 17% 가까운 급등을 보였어요. 앞으로 계속 홀딩하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암호화폐가 올랐던 이유들, 암호화폐 알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올라야지 오르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암호화폐가 움직이는 것,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여기서 오르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상승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임을 보고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이제 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때마다 비덴트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길게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 종목이었던 비덴트 1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인 공략주로 제공해 주신 만큼 단기적인 수익 실현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어떤 섹터, 어떤 테마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관련주로 갖고 오게 되었는데 네. 이제 곡물 관련주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곡물 관련주들이 처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 또 가장 먼저 대장을 잡고 올랐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곡물 가격이 옥수수가 가장 먼저 올랐죠.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러한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관련주들이 모두 다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식탁 가격에 대한 불안감도 조성이 되면서 식품 관련주들까지도 모두 다 올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곡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러시아가 이것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4개월 전부터 그런 의문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이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그런 종목이 있죠. 그 종목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데 아직도 가격이 예전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라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바가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물가 그리고 물가와 곡물이 또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우리가 마트에 가든지 그리고 실제로 밥을 사 먹을 때라도 이제 가격이 모든 밥값이 대부분 10,000원이 넘어갑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00원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5,000원에서 한 7,000원이면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곡물이라고 하면 가격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이 올해 더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예측이 실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세계 식품 가격 오름세도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예측을 했을 때 모두 다 맞아 떨어지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곡물주들도 굉장히 큰 상승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10%라도 더 오르게 된다면 우리 물가는 정말로 위험할 때까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우리들이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중에 우리가 식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식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평균적으로 10% 정도 우리가 쓰는 돈에 10% 정도의 지출을 줄였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곡물 가격이 또 오르게 된다면 또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보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는 지금부터 사모아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 첫 번째 공략주 바로 곡물 관련주입니다. 전쟁 이후 감소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이 올해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작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곡물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를 했죠. 우크라이나 옥수수 밀 같은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최대 15%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곡물 관련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물 관련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타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방송 시간 중에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30분 안에 입장해 주셔야 오늘 방송 공략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전쟁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사료주들은 좀 하락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전쟁 종결이 됐을 때 이런 네. 관련주들도 많이 다뤘었는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 사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뭐 부추기는 입장이고 이러한 전쟁 무기들,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년 3월을 예상했는데 벌써 3월은 또 지나갔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종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종결은 사실상 지금은 또 어렵다. 그리고 협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곡물 가격과 미루어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와 조금 더 연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말 민감하게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 관련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삼알미늄이라든지 알미늄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이러한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플레가 이렇게 고조가 되고 인플레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들 모아가는 전략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원자재 관련해서 곡물 관련주로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곡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돼지열병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포천에서 또 돼지열병이 또 일어났죠. 그러면서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시장이면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되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민감하게 올라가고 상한가까지도 도달해주고 그랬던 시장이었는데 요즘에는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예전만큼은 민감하게 올라가지는 않는 시장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을 해서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섹터고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상승폭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곡물 관련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새로 생긴 이런 새롭게 조금 더 변화된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전 상승폭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 전고점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시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22%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도 곡물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병이 다시금 포천, 양동 농장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와 관련된 공략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역시도 곡물 관련주로서 역시나 함께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는 종목이
주시고 전문가님께서 함께 공략해보자라고 공략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공략하시는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이 끝난 직후에 어떤 종목인지 바로 나가니까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사실 뭐 곡물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곡물 관련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 종목인 이유가 대장주여서일까요? 네, 맞아요. 이게 곡물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네. 곡물 관련주에서도 또 상승을 했다가 또 많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에서라든지 이러한 곡물 가격에 대해서 나왔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 종목을 3번 정도 공략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3번 모두 다 성공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대장주로서 정말 대장주로서 대장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승을 했을 때도 강력한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는 만큼 대장주가 아무래도 상승을 해도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번에도 이 종목으로 대장주로 골라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도 굉장히 뭐 탄탄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곡물과 그 기름을 볼 수가 있는데 기름보다도 곡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선취매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곡물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 곡물 관련주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최대 15% 정도 감소할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곡물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곡물 관련주 함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천 농장에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최근 시장에서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또 단기적인 공략주로 곡물 관련주 준비해 주셨고요. 곡물 관련주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을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또 차트 분석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오늘 자리는 또 어떨까요? 오늘 종목은 사실 뭐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전 가격만큼 많이 빠진 것도 맞습니다. 지금 가격이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고가는 6,330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 가격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전 가격이 충분하게 탄탄하게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단 부근에서 아직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어떠한 시그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는 곡물에 대한 가격 상승이잖아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2,5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폭도 굉장히 강하게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상승률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슈들이 실제로 나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잘 찍어주는, 상한가까지도 끝까지 말아 올려주는, 종가까지도 말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협정에 대해서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면 이런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반응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뉴스에서 또 나오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곡물 관련주가 이 종목이 아니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포트에 하나쯤은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사료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한일 사료라던가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 상한가 찍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주들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전쟁은 종전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이 될수록 곡물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함께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는데 분할 매수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금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함께 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이 끝난 직후에 어떤 종목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고 이 사료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 곡물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큰 상승이 나오고는 합니다. 바로 지난주 종목이었던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1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바로 지난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암호화폐 관련주 공략을 해주셨고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딱 일주일 만에 17.3%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같은 날 공략을 해드렸던 마인즈랩 역시도 18%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고요. 이 챗 GPT-4 신작 출시와 더불어서 상승세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한 주 만에 18%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전문가님, 사실 전문가님이 두 번째 종목도 같은 비슷한 테마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두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 관련주인데 네. 사실 예전에도 올랐을 때 이러한 모습들로 올랐어요.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곡물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이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이 따라서 오르기도 했죠.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섹터들, 그리고 비슷한 섹터들과 테마들 안에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정말로 계속해서 변화는 하지만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죠. 그 말이 주식에서 가장 걸맞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패턴이 달라질 뿐이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번에도 식품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두가 된다면 이러한 비슷한 레파토리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 다음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게 농기계 관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기계 관련주라고 하면 또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상승을 했을 때 농기계 관련으로 대장을 잡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곡물 관련주,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홀딩을 길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식량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를 확률이 또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곡물 생산량과도 조금 더 연관이 있는데 곡물 생산량이 지금은 사실 일각에서는 늘린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제점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로에 있어도 이 종목의 장점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농작물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 종목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 번 더 대두가 되고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화두가 된다고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기적인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두 번째 공략주는 농기계 관련주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목이 모두 비슷한 테마로 엮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문가님께서 지금 해당 테마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곡물 관련주와 관련이 있는 농기계 관련주 두 번째 공략주로 준비해 주셨고요. 이 농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곡물 생산량이 높으나 낮으나 해당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농기계 관련주 함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단기적인 테마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 함께 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어떤 종목입니다라고 노란톡방 안에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고 저 종목 어떤 종목일까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두 가지 테마를 너무 비슷한 걸로 가지고 오셨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농기계가 더 중요할까요? 곡물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1차 상승이라고 봤을 때는 곡물 관련주들이 더 먼저 움직일 확률이 크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종목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들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분할 매수가 필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리스크를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 이러한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원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혹시라도 오르지 않고 하락했다고 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일 때는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인 횡보 상태라서 지금의 가격 하락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이 조금 더 강력하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는 있으나 첫 번째 종목이든 두 번째 종목이든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두 가지 공략주를 비슷한 테마로 가지고 오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테마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종목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 동안의 상승세를 굉장히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암호화폐 관련주 공략을 주셨고 암호화폐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공략주였던 챗 GPT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저희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종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섹터라던가 비슷한 종목들 함께 상승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와 테마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함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비덴트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바로 한 주 만에 17.3%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방송 함께 보셨던 분들이라면 17%,
딱 일주일 만에 챙겨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시는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농기계 관련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전기차와도 관련이 있나 봐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농기계도 트럭도 그렇고요. 사실 네. 전기차라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도 없었고요. 그리고 전기차라는 것이 테슬라가 가장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또 그렇지가 않죠. 요즘에는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완전 판도를 바꿔버린 이런 모습인데 지금 전기차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승용차 그리고 SUV만 생각을 할 때가 아니죠. 버스라든지 그리고 트럭이라든지 리비안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동화가 접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섹터와도 같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매출적인 부분들이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부분들이라든지 섹터를 같이 탈 수 있는 조건은 조금 약하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러한 섹터들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이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또 높은 거겠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섹터 같은 경우에는 테마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들이 나오고 새로운 섹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챗 GPT라고 하면 챗봇이라는 테마가 AI라는 테마가 또 이렇게나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챗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PPT도 만들어주고 코딩도 해주고 또 우리 대신 방송을 해줄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발전된 그런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지금 있는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자동차 뭐 기아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농기계 관련주들도 충분히 이러한 섹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섹터와 테마는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종목들과 그리고 발생하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섹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섹터들 그리고 전기차 섹터들 굉장히 강력한 섹터이기 때문에 애플카라든지 전기차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라든지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아직도 많이 남은 이러한 재료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종목도 충분히 섹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기차용 파킹 기어 수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 아이오닉 7에 들어갈 파킹 기어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농기계에도 자율주행이라던가 전기차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부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기차 관련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고 우선은 이 농기계 대장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농기계 대장주로서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농기계 관련주를 공략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농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해보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지혜 전문가님을 단기 공략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시는 방법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셔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방송 끝나고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농기계 관련주와 곡물 관련주 두 가지 공략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곡물 생산량이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중국에서 곡물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도 관련을 해서 가지고 오신 건지 한번, 네. 이제 농기계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농기계들이 이제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강력한 테마 따라서 테마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에서 강력한 이슈들과 그리고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을 건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제 곡물 가격들이 움직일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도 테마 따라서 테마에 움직이는 게 큰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가 고조가 되면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실적이 따라가 주면서 올랐던 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를 모르면 주식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사실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같이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는 무조건 매수하세요.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출렁이는 파도가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너무 좋겠지만 지금 강력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들 위주로 우리가 돈이 몰리는 종목들 속에서 우리도 같이 놀아야 이 움직이는 돈 속에서 우리도 같이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강력하게 빠르고 그리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쪽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선취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을 기다리는 방법도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스윙이라고 하죠. 단기 스윙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를 일컫는 말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뉴스에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미리 매수를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 또한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실적 좋은 종목보다는 지금 테마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수익 챙겨가시려면 전문가님의 테마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관련주였죠. 농기계 관련주이긴 하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용 파킹 기어 수주를 확대한 만큼 이 전기차용 관련 부품과도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국내 자동차 브랜드 등 대부분은 해당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기업의 인지도 역시나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두 번째 공략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셔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송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분 안에 입장을 해주셔야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차트를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 중에서 어떻게 좀 비중을 들어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일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이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분 뒤에 우리가 방송 종목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종목 들어보시고 같이 분할 매수로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공략주를 함께 공략해 주셨는데 첫 번째 공략주에 조금 더 힘을 실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곡물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농기계 관련주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주셨고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는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